네, 됐고. 그래서 헤드램프에서 디플로멘트에 오셔가지고 블로그 V1 잘 되는지 봐주시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들어와서 서비스를 배포를 하면 하드에 이와 같이 저 위에 있는 것을 무시하십시오. 제가 테스트로 깔아둔 거니까 무시하시고, 밑에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블로그 V1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 V1 해가지고 제가 스케일을 3개로 늘렸으니까 아마 3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커맨드는 지금 저희가 화면을 이쪽으로 와서 이게 아니고 여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 쭉 해서 진행이 되면 얘가 될 거고, 아직은 이제 저희가 이 디스크를 연결하고 쓰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적어두겠지만 아직 아니고, 얘 빼두고 지금 SVC하고 저희 디플로멘트, 네임스페이스, POD가 구성되어 있을 거고요. 구성이 잘 되어 있으시면 저희가 블로그 V1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든 다음에 그 밑에서 얘는 이제 제거하는 거 실제 할 필요 없으실 거고,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커맨드가 얘기했죠. 어플라이하고 get하고 확인하시면 이때는 이제 POD가 한 개만 있겠죠. 한 개만 있을 거고, 이 친구가 역시 이제 크게 문제 없으면 리플카스 해주면 POD가 2개가 더 추가가 돼서 총 3개가 동작하게 될 겁니다. 동작이 잘 됐으면 get 커맨드를 해가지고 동시에 POD하고 리플리카 셋 디플로멘트 확인해가지고요. 올바르게 세팅이 잘 되신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제가 맨 처음에 연습했을 때 어떤 거였냐면 헤드램프에 와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서비스로 가신 다음에 블로그 V1에서 쭉 내려서 포트 포워딩을 해가지고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트 포워딩에서 보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블로그 서비스는 접근이 될 겁니다. 접근은 될 건데, 이렇게 접근이 될 거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SVC에 붙어있는 엔드포인트를 제가 가져오면서 보는 거거든요. 엔드포인트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고, 저희는 기술교육이 아니니까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접근을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15번 뜨고, 그냥 여기 다른 IP 뜨고, 다른 IP 뜨고, 다른 IP 뜨고, 제가 흔히 말하는 RR이죠. 라운드 로빈이 되는 게 보여야 될 겁니다.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제가 그 가상 머신을 따지면 저희 버추얼 머신 템플릿 그런 것을 통해서 한 개 이상 VM을 동시에 띄우는 게 포드 기반으로 되는 자동이에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HA, 이게 제가 흔히 말하는 라운드 로빈 같은 시스템들이 SVC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접근이 됩니다. 근데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SVC에서 얘를 포트를 포워딩해서 하면요,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게, 여러분들이 POD나 SVC에서 포트 포워딩해서 보는 것은요, 단일적인 거 보는 거고, 아래 보시면 엔드포인터를 이렇게 보실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서비스 정상적 동작 때문에 13번, 14번, 15번 얘네들이 라운드 로빈 되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라운드 로빈에서 출력해서 분류한다면요, 외부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술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리눅스 커널에서 IP 태블스, 지금은 네피토로 바뀌었지만 얘 통해서 RR이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즉 저희가 여기에서 저희가 포트 포워드 해주면 쿠블렛이 특정 엔드포인트한테만 연결시켜주지 모두 엔드포인트에 따라 라운드 로빈을 걸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블로그1 노드 포트로 되어 있을 거고, 저와 똑같은 포트를 사용하셨으면 3108로 해가지고 할당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여기도 너무 크고 터미널 앱 오셔가지고 터미널 앱에서 공개 URL로 해가지고 저희 포트를 열어주시면 이때부터 얘가 외부에서 H-proxy를 타고 저희 쓰고 있는 쿠버네티스 서버에서 IP 태블릿 그 패킷을 받을 거고, 그 패킷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된다면 얘가 라운드 로빈 형태로 해가지고
동작되는 것을 제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클릭했을 때 이쪽에 보면 원래 저희가 봤던 것은 이쪽이 단일 IP 하나만 나왔을 거고요. 올바르게 도메인 구성되어 있고 접근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기다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변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일괄적으로 접속하자마자 뭐 13, 14, 15, 13, 14, 15 혹은 뭐 13, 15, 16 이렇게 뜨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같은 POD 몇 번 땅땅 때리고 얘네들이 이제 올바르게 통신이 된다고 판단되면 이거 IP 태블스를 제가 그랩에서 보면 안에 그 확률로 뭐 정해진 게 있어요. 그 확률대로 해가지고 라운드 로빈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5번, 13번 그리고 총 3개 나와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14 나왔네요. 그래서 저는 13번하고 14번, 15번 이렇게 나온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이셔야 되고요. 일단 쿠버네티스는 제가 어떤 제품, 그러니까 오픈시프트가 됐든 그냥 바닐라가 됐든 렌처가 됐든 RK2가 됐든 K3S가 됐든 이 메커니즘은 다 동일합니다. 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라운드 로빈이 돼요. 그래서 인프라 엔진의 입장에서 저희가 얘를 개발자한테 플랫폼으로 제공해준다 한다면 개발자한테 꼭 언급을 해야 될 게 POD 기반의 서비스를 구현하면 이와 같은 동작 방식으로 서비스가 구성이 되니까 당신들이 구성하는 서비스가 이 아키텍처에 맞는지를 확인을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제가 SVC가 IP 테이블스 내부에서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알고 있는 L4 혹은 L7처럼 섹션 기능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패킷 들어오면 라우팅, 패킷 들어오면 라우팅, 패킷 들어오면 라우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더 큰 약간 저희 원하는 서비스, 뭐 세션이 필요하거나 혹은 API 같은 게 쓰신다고 한다면 뭐 이스티어나 뭐 잉글리시 서브, 엔지닉스나 뭐 트래픽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그런 영역도 또 구현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하느냐? 옛날에는 보통 인프라 엔지니어한테 요청했지만 실제로 개발할 때 개발자가 본인들이 어떤 솔루션 써가지고 코드에 통화시킬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거의 대다수가 개발자한테 다 넘어가요. 그래서 인프라 엔지니어는 쿠버네티스 플랫폼에 어떤 스토리지, 어떤 스토리지나 혹은 어떤 백엔드 사용해가지고 구성할지만 결정하시면 되고 그게 결정이 되면 그 구성대로 쿠버네티스를 구성해가지고 개발자한테 보여주면 개발자가 그 플랫폼 위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I/CD 쓰지 않고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서비스가 구성된 거고 그럼 여기에서 바로 저희가 CI/CD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혹은 이제 확장 컴포넌트를 깔아가지고 기능도 더 구경한 다음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확장 컴포넌트를 더 올린 다음에요. 얘네들이 실제로 잘 깔리는지 보고 이제 그 친구까지 제가 자원을 더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먼저 이제 저희 터미널 랩에 오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약간 몇 가지를 가정을 해야 됩니다. 음, 지금 이제 저희가 올려져 있는 게 깃서버 올라가 있고 그리고 하보 올라가 있고 젠킨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 저는 하보 2번 올렸었네요. 일단 하보는 제가 필요하면 다시 붙이면 되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태그에서 블로그란 서비스에다 프로젝트를 올려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굳이 저희가 여기 대시보드 들어가서 따로 할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보는 풀어줄게요. 올레드를 한다면 저희가 이제 하보 풀어주고 하보 풀어주고 하보 네 풀어주고 하보 풀어주고 그리고 하보 풀어줄 거고 쿠버네티스는 제가 31080은 제가 좀 전에 연 거니까 놔둘 거고 네.
그래서 얘는 일단 놔두고 젠킨스는 놔둘게요. get도 제가 소스 코드 업데이트 하거나 그러면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하부만 풀어줄게요. 하부만 풀고 그리고 포드만 쪽도 저희가 이제 쓸 이유는 딱히 없겠죠. 왜냐면 이제 POD는 잘 동작을 확인했으니까 얘는 이제 풀어줄게요. 필요하면 붙이고 그러면 저는 지금 열려지는 게 저희한테 필요한 게 더 들어왔는데 갑자기 AI 체크스키티 대부분 여기 다시 들어왔지 다시 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저는 하나 둘 세 개만 남아있을 거고 이 세 개 가지고 할 거고 TCP 쪽에는 열려있는 게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 노드하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 API 기반으로 이쪽에다 TCP 포트 하나 열려있을 거거든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 자 돌아와서 저희 이쪽에다가 미리 정리는 해놨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쿠버네티스는 저희는 이제 거의 완료됐습니다. 스토리지도 되어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드라이브도 다 깔아 있고 저희가 이제 쓰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헬름입니다. 그래서 이 커맨드는 어디에서 저희가 작업을 수행을 하냐면요. 쿠버네티스가 아니고 저희 대부 컴퓨터 포드만에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구성된 시스템에 접근 안 돼 있었잖아요. 이것도 적어둘게요. 아, 저도 잡아서 여기다가 대부 포드만이라고 해두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이제 복사해가지고 메모장에다가 하나만 복사해 주시고 그래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저희 이제 쿠버네티스는 기능을 추가하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매니페스트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헬름이라는 커맨드 통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현재 한 5년 전인가 4년 전부터는 이제 저희가 헬름이 기본 패키지 관리자로 되어 있고요. 모든 패키지를 설치 및 관리할 때는 이 헬름을 써가지고 하는 것을 관리합니다. 저희가 만든 서비스 있잖아요. 블로그 서비스도 원하시는 경우는 헬름으로 패키징해서 배포하셔도 상관없고 실질적으로는 권장하는 것은 서비스 배포하실 때도 헬름 차트로 패키지화 시켜가지고 배포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은 빠져 있고 보통 이제 개발자분들이 고려를 많이 하시는데 개발자 중에서 헬름 써가지고 패키징 배포하는 경우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개발자 사이에서는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로코스트 제 중간에 배포 서버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헬름 패키지를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이 커맨드를 해가지고 넣어주실 건데 저희 보시면 NKDR 해가지고 물결표 빈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홈 디렉토리에다가 빈 디렉토리 맞으면요. 사용자 계정은 맨 처음에 찾는 게 자신의 홈 디렉토리 빈에 빈하고 SB를 찾고 그 다음에 USR 아닌데 그냥 빈 SB 그 다음에 USR 빈 SB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 헬름 커맨드 쓰면 내 개인적으로 쓴다 한다면 자신의 홈 디렉토리에다가 빈 디렉토리 만들어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 개인 계정이니까 여기다가 놓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저는 쿠버네티스는 이미 제가 쿠버네티스 컨피그를 해가지고 API 접근을 허용을 해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으면 헬름도 그 API 주소를 같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커맨드를 해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품 소개를 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구글에 오셔가지고 아르고 CD는 안 써도 되는 저는 원래 잘 안 썼다가 레드에 다닐 때하고 그리고 몇몇 고객들이 이제 사용하고 싶대 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사용했고요. 아르고 CD의 주 목적은 제가 얘는 디플로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I/CD 기 서버에다가 아르고 CD 관련된 여러분 소스 코드 같이 올려주고 젠킨스나 혹은 테크토니 그걸 불러와서 쿠버네티스에다가 던져주면요.
아르고 CD에 CRD라고 하거든요. Custom Resource Defined 해가지고 아르고 CD가 쓰는 그 YAML 파일을 읽어와서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 쭉 배포하는 게 여기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아르고 CD가 해주는 역할 중 하나가 첫 번째는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네임스페이스에서 올바르게 잘 동기화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가 아르고 CD의 어플리케이션을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 좀 이제 잠깐 보셔야겠지만 제 서버하고 얘하고 확인해가지고요. 만약에 이쪽이 동기화가 안 돼 있다고 판단되면 동기화했을 때 또 버튼이 보입니다. 그 동기화 버튼 누르면 깃 서버에 들어있는 최신 저희 YAML 파일이나 혹은 다른 내용들 가져와서 얘가 롤링 업데이트 같은 것을 또 구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르고 CD의 주 목적은 저희가 이젠 그 CI/CD를 구성하면 디플로이먼트, 즉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배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르고 CD를 한쪽에다 띄워두고 제가 이쪽에서 이제 싱크 스테이트를 누르면 POD가 깃서버에 접근한 다음에 깃서버에서 최신 코드를 가져와서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YAML 파일 읽어서요. 이런 내용이 변경됐어 라고 얘가 선언되어 있으면 POD나 디플로이먼트 쭉 바꾸면서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 쿠버네티스 자원들이 여기에 출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쓰는 이유는 아마 인프라 엔지니어보다는 개발자가 더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잘 배포되고 있는지 혹은 잘 업데이트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쓰는 거고, 저희 인프라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아르고 CD를 꼭 써야 되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개발자분들이 많이 쓰는 도구예요. 그래서 저희는 얘 그냥 한번 붙여볼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것 중 하나가 이거니까, 그래서 얘 있을 거고, 두 번째가 인그레스는요. 현재 이제 저희가 로드 밸런스까지는 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인그레스는 아마 올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인그레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별도의 컴포넌트에다가 쿠버네티스 1.19부터 해가지고 공식 버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로드 포트나 로드 밸런스를 해가지고 저희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요. 인그레스 서버를 구성해가지고 일종의 프록시겠죠. 그래서 이 서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특정 도면 찍고 들어오면 어디로 라우팅, 어떤 서비스를 보내줄지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그레스는 서비스 아키텍처상 제가 잠깐 봤던 SVC 위쪽에 있는 게 이 인그레스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인그레스가 저희가 서비스가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그레스 서비스가 이제 더 이상 안 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써있는 것처럼요. 인그레스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지만요. 얘는 프로즈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요. 현재 상태에서 API를 유지를 할 거고, 나머지 서비스는 게이트웨이라는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고 계신 서비스가 인그레스로 되어 있는 경우는요. 계속 인그레스 쓰셔도 상관없지만 문제는 인그레스 서비스가 더 이상 기능 추가나 개선이 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쓰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그레스는 저희가 멈춘 것은 엔지닉스 인그레스만 더 이상 개발 안 하고요. 나머지 인그레스 서비스들은 여전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닉스만 인그리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게이트웨이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여전히 게이트웨이하고 인그리스 다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와 있는 게 결론적으로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인그레스를 쓰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됐든 안전성은 이제 보장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개발이 되고 있는 API 버전이 아니다 보니까 쓰시는데 크게 문제 없을 거고, 게이트웨이는 아직 베이타, 이게 아마 알파일 거예요. 알파인가? 이게 베타인가 알파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얘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쓰실 때 그런 거 봐주시면 될 거예요. 일단 저희 인그리스 쓸 거고, 인그리스 쓸 때 많이 쓰시는 게 엔지닉스거든요. 그래서 구글 오셔가지고 인그리스 엔지닉스 이렇게 치시면 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얘거든요. 그래갖고 보시기 이렇게 될 건데,
인그레스 엔지닉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쪽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포지토리가 지금 이제 올해 초에 얘가 아카이브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 같은 경우에는 유지 보수를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인그레스 엔지닉스 쓰신 분들은 얘 말고 다른 것을 쓰는 것을 권장할 거고요. 아직은 레포지토리에 이미지, OCI 이미지는 여전히 제공해주고 있긴 하는데 언제까지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그레스를 쓰신다고 한다면 엔지닉스 인그레스요. 그럴 때는 얘로 이제 변경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트래픽이라고 했거든요. 인그레스 트래픽. 얘가 네. 얘가 있고 현재 원래 오픈소스에서 많이 썼던 게 엔지닉스 인그레스가 거의 표준인 걸로 그쵸? 표준을 썼다가 지금은 이제 인그레스 서비스는 엔지닉스에서 이 트래픽으로 지금 넘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그레스 쓰신다고 한다면 엔지닉스에서 이쪽 넘어오시고 얘도 이제 같이 올리려고 해봤는데 얘하고 얘 같이 올리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원래 문제 안 생겨도 제가 뭐 설정 잘못한 것 같아요. 클래스 쪽에서요. 어차피 저 인프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설치는 하지 않을 거고요. 얘만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이제 테크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CRCD가 저희 정확히 CD 쪽이겠죠. 네, CD 쪽에 가면 저희가 젠킨스를 지금 쓰고 사용하겠지만 쿠버네티스 네이티브로 가신다고 한다면 이 테크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크톤 같은 경우는 완전 100% 쿠버네티스 통합이 되어 있고 얘는 구글하고 IBM, 레드햇, 그다음에 수세도 얘 쓰고 웬만한 좀 큰 IT 회사들 많이 써요. 그래서 테크톤은 네이티브로 통합하겠다 하시면 테크톤은 까시면 되는데 테크톤 밑에 보시면 트리거 해가지고 이제 이거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 트리거 통해서 자동으로 딜리버리 되게 하려면 얘로 깔아주셔야 되고요. 트리거 부분은 아직 저 헬름 차트에 패키지로 안 들어와 있고 제가 이거 몇 달 전에 본 거라서 지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밑에 보시면 써 있는 것은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시보드를 해가지고 CRCD 인터페이스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얘도 같이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나중에 할 거니까 제가 좀 더 설치할 때 여기 설치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제가 좀 전에 했던 엔지닉스인데 이 엔지닉스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 저희가 호스트 네트워크 툴을 해가지고 얘가 안 켜져 있으면 좀 쓰는데 까다로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켜놓고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 고성능으로 쓰고 좀 편하게 관리하고 싶다면 보통 엔지닉스 쪽, 이게 저희 트리픽도 똑같긴 하는데요. 호스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바로 눌러가지고 씁니다. 이게 좀 더 빠르기도 하고 유지 보수하기도 좀 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할 거고 아직은 네. 그 몇 가지 좀 더 보여드리고 지날게요. 그래서 아래 이제 보드에서 하나 이제 가져올 건데 여러분 저쪽에 계시면 되고 저 밑에서 좀 가져올게요. 원래 스샷을 찍어둔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 어딘가 다 사라져가지고 다른 보드도 보니까 전에 보셨던 분들 다 제거를 해보는 건지 몰라도 지금 얘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저희 이제 모닝토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블로그 서비스에 얘네들을 통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뭐 타노스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제 그라파나 쪽 솔루션을 가져와서 프로메테우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네임스페이스의 서비스를 구성하면요. 해당 네임스페이스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플리케이션 사용하실지를 설치를 해주시고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모니터링까지 같이 포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네임스페이스에는 인그레스도 설치가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자동화는 다 할 수 있거든요. 아르고시도 설치가 돼야 될 거고
테크톤 쓰신다면 테크톤도 설치될 거고, 젠킨스는 제가 그냥 얘는 여둔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는 외부에서 구성되는 젠킨스를 쓸 예정이니까 얘를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 젠킨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원래 네이티브 젠킨스를 가져와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얘가 쓰기가 더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얘는 설치가 가능한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테크톤 들어가고 맨 끝에 보면 이제 잉그리스 서버 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약간 예전 이야기 하는데, 제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쿠버네티스를 운영하면요, 제가 쓰고 있는 저희는 블로그 V1으로 돼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깃서버를 따로 구성해서 또 권장해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네임스페이스, 즉 이 프로젝트에서 쓰고 있는 코드는 이 소스 코드로 빌드해서 올라갔습니다 하면서 보통 항상 명시를 해주거든요. 제가 이미지만 던져도 상관이 없지만 제가 운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개발자분들이 만드시다가 담당자 퇴사를 하면 최종 코드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좀 자주 발생하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럴 거라면 이미지 빌드를 여러분 대부에 있는 거 쓰지 마시고 스테이지에 있는 거 쓰지 말고 스테이지 올라가는 최종 소스 코드를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깃서버에다 넣어가지고 이 안에서 빌드하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야지 해당 담당자가 퇴사를 한데도 최종적으로 빌드된 코드는 저 안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즘에 좀 많이 권장해드리고 있고요. 레딧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네임스페이스나 프로젝트에다가 깃서버 넣는 것도 권장하고 있고 그 이미지 서버 있잖아요. 레딧 하버 같은 거. 이걸 저희는 외부 때 꺼냈지만 레딧은 보통 네임스페이스에다 같이 넣어가지고 공유하도록 보통 합니다. 그래서 레딧 쪽에 쓰고 있는 시스템들을 좀 박여진 게 많이 있고 저희가 또 그렇게 똑같이 구성하려고 한다면 되게 어려운 것들이 많다 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가끔씩 모 회사는 지금 하고 있긴 하는데 요구받는 게 어떤 거냐면 오픈시프트와 동일하게 쿠버네티스를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을 받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냥 구입하시라고 합니다. 하나 하고 그리고 가능하다 이까지 지금 한 회사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레드 오픈시프트도 쿠버네티스와 동일한 컴포넌트에서 되어 있긴 하지만 그쪽은 API도 그렇고 기능들을 많이 건든 것들이 있어가지고 추가된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소프트웨어는 거의 동일하게 쓰지만 통합되어 있는 것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고객분 중에서 그런 요청이 있다고 한다면 사시는 게 더 빠를 거다라고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해줘야 될 게 뭐냐면 현재 저는 미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차트, 헤드램프 가셔도 됩니다. 헤드램프나 커맨드 라인을 조회해 보시면 저희가 쓰고 있는 네임스페이스에 이제 블로그가 있을 거고요. 제가 이 안에서 쓸 어플리케이션들을 미리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잉그리스고 아르고 CD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더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라파나하고 프로메테우스 이런 것도 이 안에 같이 설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설치만 해보고 그리고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CI/CD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도 같이 활용할게요. 그래서 설치하는 커맨드는 제가 이쪽에 공유를 해놨고요. 저희 여기 오셔가지고 소스 코드 잠깐 보여드리면서 뭐 하나만 설명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아마 저희 이제 최종본이 아마 되겠죠? 될 거고, 클론 받은 거에 들어오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적어놨어요. 인스톨 오디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긴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래 어떻게 돼 있었냐면, 얘가 원래 뮤타닉스 솔루션에서 배포를 하고, 거기서 에어게 구성하는 것들 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었고요. 포함법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메테이스하고 블랙박스 엑스포트, 큐베스테이트 매트릭이라 해가지고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내부에서 상태 정보 확인하기 위해서는 얘를 또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것은 대표적인 것만 깔아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그레스 게이트웨이, 그 다음 노드 포트 소스 관련된 것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놔두고요. 그래서 이제 그라파나 타노스도 실제로 제가 쓰려고 한다면 클러스터에 있다가 얘 관련된 것들도 설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차트나 사이트 가면 써있는데, 지금 약간 간당간당 하는 게 저희가 메모리가 이제 보시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4기가를 할당을 해드렸고, 지금 제 기본 컴포넌트만 깔았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캐시까지 따지면 한 1.2기가 정도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금 프로메테우스하고 그래프 하나 올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건데, 일단 기본 컴포넌트를 가지고 제가 구현을 해야 될 것만 건들게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하고 그래프 하나는 한번 깔아보고, 안 되면 아마 롤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마지막 날에 얘들만 제가 한번 올려보든지 다 날려버리고. 그래서 만약에 이후에 뭐 하고 싶으시면 제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하시라고 써 있을 거고요. 저희가 쿠버네티스는 HPA가 기본값이고, 여기는 이제 보시면 이제 VPA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POC 할 때 요구사항 변화가 컨테이너 기반으로 버티컬로 확장하는 것도 보고 싶다 했는데, 버티컬로 확장되는 것은 원래 쿠버네티스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버티컬로 확장하는 기능을 제가 쓰려 한다면 이 API를 제공해 주는 것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트릭 서비스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구글에 오셔가지고 쿠버네티스 VPA를 검색해 보시면요, 이게 원래는 비공식이었다 이제 공식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HPA는 말 그대로 제가 옆으로 늘린 거라는 다면, VPA는 반대로 VM처럼 스케일업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VP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매트릭 서비스에서 VPA 관련된 레포지토리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설치를 해주시면 제가 스케일 아웃이 아니고 스케일 업다운 형태로 해가지고 POD를 구성해 줄 겁니다. 그럼 이게 제가 왜 필요하냐면, 가상머신을 제가 컨테이너 옮겼을 때 생기는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얘는 스케일링, 포드 스케일링에 맞춰진 디자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제 3티어 기반으로 되어 있는 오래된 프로그램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동작을 해야 되는데, 스케일 아웃 해버리면 시스템 깨져버리니까 이런 VPA를 써가지고 스케일업을 구현합니다. 그래서 이 VPA를 조명한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아마 회사 이야기 혼날 것 같으니까 카드사하고 저희 도추은행 몇 곳이 이 VPA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HPA를 써보니까 스케일 아웃이 되면서 아마 종복인가 그쪽 시스템들이 다 깨졌어요. 왜냐면 다 옛날 3T 아키텍처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이 VPA를 구성해 줘야 되고, 저희는 이번 랩에서 안 할 겁니다. 리소스가 부족해가지고 아마 안 할 거고. 그래서 VPA를 설치를 하신다 한다면 얘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레포지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버티카 포드 오토 스케일러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밑에 쭉 내려보시면 인스톨레이션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내려보면 이제 블라블라블라블라가 써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 헬름 레포지토리로 아직 없고요. 아마 헬름 레포지토리에 보시면 있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만들어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매니페스트 인스톨러거든요. 그래서 매니페스트 인스톨러를 통해서 VPA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레딧은 얘를 오퍼레이터 형태로 해가지고 설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쿠버네티스로 넘어오시는데 옛날 시스템들이 있는 경우에는 OCP를 많이 쓰는 유저나가 OCP가 예전부터 얘를 제공해줬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VPA 쪽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쭉 내려와서 이제 그라파나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라파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라파나 서비스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그라파나 API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얘 내려두고 넘어올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DB API 버전이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게 그라파나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라파나하고 프로메테우스가 정확히 프로메테우스겠죠. 그래서 매트릭스 서비스를 통해서 얘네들의 쓰고 있는 정보들이 보일 거고, 저희가 만든 예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체 통합이 여기 있습니다. K8S 보시면 아키텍처, 뭐 포드 스케일링, 옵저빌리티 해가지고 얘가 이제 저희 옵저빌리티 세팅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세팅할 때 얘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게 뭐냐면 얘가 필요합니다. 예. 쿠버네트 스테이트 매트릭. 그래서 얘도 한번 보실게요. 복사해드리고 저희가 자원 때문에 아마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번 교육 어차피 또 기술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쿠버네티스에서 매트릭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매트릭스는 이제 클러스터의 전체적인 POD나 노드 상태 정보들을 확인할 거고,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HP 스케일 아웃 할지 인할지 판단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조금 더 작은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얘도 똑같이 API를 쓰는데 조금 더 좁은데요.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내가 쓰고 있는 자원이 얼만큼 지금 리소스를 소모하고 있는지 볼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슬래시 매틱이라는 엔드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가지고 내가 쓰고 있는 POD가 현재 CPU나 메모리를 얼마큼 쓰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제가 쓰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쓰고 있는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PO들이 현재 쓰고 있는 CPU나 메모리가 얼마큼 쓰고 있는지 실시간을 보고 싶으면 얘를 쓰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요즘 그라파나 쪽, 프로메테우스 쪽도 이쪽을 더 많이 받아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따로 에어저트 띄워가지고 저희가 쓰고 있는 POD나 POD가 메모리나 CPU를 얼마큼 쓰는지 확인했다 한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기능들은 다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요. 얘를 통해서 제가 이제 자원 사용량을 확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얘도 한번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으면 한번 나중에 끝나기 전에 한번 해볼 거고요. 안 되면 일단 CI/CD 돌리는 것까지만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일단은 인그레스가 필요할 거고, 그래서 설치하실 때 아르고 CD 하나 해주시고, 여기까지 상관없을 거고, 얘는 하지 마시고 테크톤도 일단은 까지 마십시오. 저 보니까 리소스 많이 먹은 것 같아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까지 해주실래요? 제가 표시를 해둘게요. 설치 미리 하신 분들은 나중에 제거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제거를 하셔도 되고, 지금 메모리가 부족해요. 저희가 해야 될 게 아르고 CD 올려줄 거고, 그리고 인그레스 올려줄 거고, 테크톤 스페이스는 안 올리겠습니다. 적어두긴 할 건데 상황 봐서 제가 할게요. 그러면 저는 제거를 좀 해야겠죠. 만약에 설치를 미리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헬름 리스트로 하면요. 여기 와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제가 그냥 설치되는 것들이 보일 거고요. 리스트 all name spaces. 이렇게 해주면 모든 네임스페이스에 설치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지금 분리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도 시스템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메인 스페이스에다가 그 프로그램들을 깔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NFS SC, 얘는 시스템 쪽이라 가지고 얘는 이쪽에 있는 게 맞고요. 테크톤하고 쿠버네티스, 젠킨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블로그 안에서 동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설치를 하실 분들은, 제거를 하실 분들은 언인스톨 해주신 다음에 네임 스페이스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언니스토어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네임스페이스 위치 적어주시고, 설치할 때 사용한 이름, 테크톤 파이프라인 적어주시면요. 언니스토리 될 겁니다. 아니면 슬래시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블로그에 설치가 돼야 될 게, 일단은 간단하게 ROCD 인그레스 엔지닉스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하나씩 더 붙여갈게요. 그린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젠킨스 넘어가면 되겠네요. 젠킨스도 제가 할게요, 저는요. 젠킨스는 저 호스트에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젠킨스, 저거구나. 네임스페이스, 큐베 젠킨스, 젠킨스. 네, 그래서 삭제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삭제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인스톨해서 나왔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큐베 젠킨스는 삭제 안 돼요? 됐고, 그럼 됐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있고, 저 있고, 있고, 아르고 CD 있고, 이렇게요. 아르고하고 인그레스 있고, NF 서브디아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준비해 주시고, 제가 여기는 가면 좋을 것 같긴 하니까 어떻게든 한번 자원을 제가 지어 짜볼게요. 지어 짜보고. 그래서 제거가 되신 분들은 최종적으로 화면이 먼저 저 설치하신 분들은 제거하셔가지고 이렇게 출력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면 되겠죠. 치우고, 치우고, 치우고. 네. 그래서 헬렌 리스트 올 네임스페이스 했을 때 저희 블로그 부연에 ROCD하고 인그레스 엔진엑스 있고 NFS 스토리지는 시스템에 있을 거고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 큐베시티에 탑이랑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매트릭 서비스가 깔려 있어야지 HPA가 되거든요. 그래서 탑 노드스, 탑 POD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노드하고 그다음 POD 사용률이 잘 나오신지 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돌려놨으니까 매트릭 서비스가 저희 노드하고 POD의 CPU하고 GPU 사용률을 모니터링 해줄 겁니다. 이 커맨드가 안 되면 매트릭 서비스가 설치가 안 되신 거고 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HPA가 됩니다. VPN은 따로 깔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와서 쿠베 CTL 탑 노드스 쿠베 CTL 탑 POD스 POD 이렇게 맞을 거예요. 해주시면 될 거고 그러면 이 쿠버네티스에다가 제가 추가적으로 넣어준 게 그 나중에 줄게. 그게 지금 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됐고 되신 분들은 저도 헷갈리네요. 이제 콘솔이 많으니까 끄고 끄고 네. 되신 분들은 젠킨스로 이제 오셔가지고요. 젠킨스를 세팅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죠. 저희는 젠킨스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이 젠킨스가 이미지를 빌드를 하고 그리고 저희 빌드하고 업로드할 수 있도록 세팅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젠킨스에서 맨 처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새로운 아이템 이렇게 보실 거예요. 눌러주신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제가 구성을 해줄 거고요. 이름은 블로그로 해줄게요. 블로그로 해주고 뒷단 해줄게요. 그래서 블로그로 해주시면 돼요. 블로그 해주시고 파이프라인 눌러주시고 OK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뜰 건데요. 그냥 쭉 놔두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얘도 일단 놔두고 저희가 이제 매개 변수가 있는데 Git 서버에 저희 보시면 여러분들이 Git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제 서버에 있는 거 그냥 참조하면서 같이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이거죠, 스위티요. 여기 보시면 저 젠킨스 파일이 여기 하나 보일 거예요. 얘거든요. 젠킨스 파일이 하나 보일 겁니다. 여러분 Git에 가시면 소스 저장소 1 파일 하나 보일 거예요. 그걸 여기다 복사해 볼게요. 이게 젠킨스 파일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그룹이라고 그룹이가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루브 혹은 그룹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와 같이 세팅되어 있을 거고 얘가 저희가 작업할 때 쓰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여기다 그냥 저장소만 잘 저장해주면 얘가 이 내용 불러와가지고 쭉 작업해 줄 거고요. 빠르게 설명해드리고 쉬는 시간 갈게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네임 해가지고 태그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변수입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v1으로 해가지고 서버 이미지 빌드하면요. 제가 명시를 따라 안 해주면 얘는 무조건 v1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값 v1을 해놓고 인바이먼트에 이제 보시면 레지스트 해가지고 이미지를 어디에 올릴지 명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다르신 거 있잖아요. 합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합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고 저희는 블로그로 지금 현재 세팅되어 있으니까 블로그로 되어 있을 거고요. Git 서버는 얘는 똑같겠죠? 그래서 git.exec.com에서 Git의 블로그 쪽에다가 얘가 소스 코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커밋을 저희에서 얘는 무조건 쿨론만 할 거예요. 푸시는 개발자 하는 거고 푸시 해준 것을 얘가 쿨론 받아서 가져올 거고요. 저희에 쓰고 있는 메인 브랜치는 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브랜치 되어 있고 데브 호스트 해가지고 얘는 어떤 거냐면 개발자 컴퓨터입니다. 원래는 제가 스테이지 서버가 있어가지고 데브 컴퓨터에서 돌리면 스테이지 서버에다가 제가 빌드한 이미지를 가지고 서버에다 띄워놓고 진짜 잘 동작하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스테이지 서버가 둘 리소스가 없는 상황이고 최대한 작게 구성해 놓은 거라서요. 일단은 dev.exec.com 즉 개발자 컴퓨터에 얘가 붙어서 다시 포드만 했다가 블로그 서비스를 올려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크게 문제였으면 이미지 빌드하고 개발용 개발자 컴퓨터 접근해가지고 다시 블로그 서비스를 포드만 기반으로 띄워주게 될 겁니다. 여기에 써있는 것은 아르고 CD 관련된 매니페스트고요. 그래서 만약에 던지실 때 아르고 CD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던지고 싶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이 디렉토리, 저희 깃서버 올려둘 때 K-파이스 밑에 아르고 CD 밑에 블로그 대시 어플리케이션이 아무리 있으면 얘를 가져와서 아르고 CD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배포해 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얘가 꼭 넣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할 때는 아르고 CD를 안 쓰고 해도 상관없어요. 아, 나 이거 번거로워요 하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좀 어렵다 느껴지면 얘를 빼버리고 진행할게요. 아래 보시면 체크아웃은 어떤 거냐면요. 이건 다 플러그인입니다. 제가 다 설치해놨고 Git 커맨드를 해가지고 특정 URL에서 브랜치에서 얘가 소스 코드 가져올 거고 디버그 파일은 쿨론 받은 다음에 이게 잘 받아들이는지 안 받는지 확인하려고 화면에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파일 쭉 보이면서
얘가 쿨럼 받았으면 여기에 출력이 될 거고, 밑에 보시면 스테이지 빌드 이미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좀 더 쉬는 시간 갔다 와서 해줄게 세팅입니다. 그래서 도커로 해가지고 저희 레지스트 서버 있죠? 거기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접근 시 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써 있는 게 뭐냐면 포드만을 돼 있는데, 저희가 포드만을 써가지고 이미지 빌드에도 상관없지만 공식적으로는 빌더로 쓰는 것을 권장하니까요. 여기를 빌더로 바꿀게요. 포드만 써도 상관없는데 포드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젠킨스 저희 다시 리패키징 할 때 포드만하고 빌더 같이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빌더도 똑같고 포드만도 똑같긴 한데요. 제가 C그룹을 통해서 빌드할 때 프로세스를 추적하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요. C그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시스템D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C그룹 FS를 해가지고 컨테이너는 시스템D가 동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커널에 C그룹 파일 시스템을 따라 가져와서 그 기반으로 적용해 주는 거고, 노캐시를 제가 적어둔 이유는 뭐냐면 이 노캐시가 안 되어 있으면 얘가 캐시 가져와서 다시 리빌드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속도 위주로 리소스 아껴야 되니까 이걸 일단 빼줄게요. 그래서 원래는 노캐시를 적고 해주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컨테이너 웹 API DB를 빌드해서 저희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그 이미지 빌드 시스템에다가 등록해 줄 거고, 태깅만 걸어준 거겠죠. 그다음 태깅 되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지스트리 서버에다가 다시 로그인을 해가지고 푸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 했다가 그 레지스트리 컴프 파일을 세팅 안 했기 때문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LS VFI 펄스라는 옵션을 주셔야 돼요. 이게 저희는 레지스트리 컴프를 세팅을 했기 때문에 얘 줄 필요 없지만 안 되는 경우는 이와 같이 제가 넣어줘야 될 거고, 포드만 빌드 커맨드 해가지고 제가 그냥 서버에다가 이미지 푸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잘 되어 있으면 화보를 조회를 하거나 혹은 웹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업로드한 그 이미지 있잖아요. V2가 되겠죠. 그럼 V2가 이제 보이게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것은 최종적인 거, 저희 서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저희가 원래는 스테이지 서버가 있어야 되는 스테이지 서버가 없으니까 다시 개발자 서버로 와서 얘가 SSH로 다시 접근을 할 겁니다. 접근을 해가지고 SSH 커맨드를 해가지고 좀 이거 좀 숙지를 한 건데 원래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제가 서버에 접근을 할 건데 저 빌드 젠킨스 서버가 대부 서버래요. 접근을 할 때 저희 밑에 있는 포드만 블로그 POD 야무 파일을 넣어준 다음에 이 안에서 로그인하고 화보 로그인하고 이미지 땡겨오고 좀 바쁘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포드만 플레이 커맨드를 해가지고 얘 블로그 POD 시행해가지고요. 실제로 대부 컴퓨터에다가 블로그 하나 띄워줄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 띄워주면 얘는 문제가 없는 거고 검증형이고, 그래서 여기 통과하면 여긴 써있는 게 뭐냐면 얘는 이제 아르고 CD를 해가지고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고 CD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써있는 것처럼 얘가 크레디션 해가지고 쿠버네티스 컨피그 파일을 불러와서 이 내용 가지고 쿠베시티에 로그인 해가지고 저 아르고 CD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던져주든지 아니면 그냥 디플로이먼트만 던지든지 둘 중 하나로 할 거예요. 여기는 제가 뒤로 가서 이야기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트 해가지고 쓰이는 게 뭐냐면요. 위에 있는 과정들이 다 올바르게 수행이 되면 최종적으로 메시지 이렇게 출력해 줄 겁니다. 실패하면 얘가 출력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얘 수행하면요. CI/CD는 다 돌린 겁니다. 한 번은요. 단 그 이후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저희는 프로메테우스 붙이고 뭐 붙이고 해가지고 모니터링이나 옵저빌리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게 되면 저희 1차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해드리고 쉬는 시간 저 15분 갖고 돌아오시면 일단 간단한 버전 제가 수정 좀 해줄게요. 네, 이쪽에 이제 오시면 제가 이제 젠킨스 기본값만 일단 이렇게 적어놨고요. 나머지는 같이 세팅하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 잠깐 헤드램프 좀 끌게요. 저는요. 창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헷갈리네요. 그래서 지금 젠킨스가 저희가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 거고
블로그 V1이라는 이름을 해서 블로그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만들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적으셔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일단 적어주기는 해놨고, 여기 보시면 옵션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면 사이트 같은 데 뒤져보시면 설명 나왔는데요. 보통 이제 GitHub에서 소스를 가져와서 쓰신다 한다면 여기에다가 체크해가지고 GitHub에 프로젝트 주소 적어주시면 되고, 저는 GitHub 쓰는 게 아니니까 보통은 이 위쪽은 저희가 크게 뭐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놔두시고 밑에 오시면 이제 저희 매개 변수가 있어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미러보드에 보시면 리비전 V1을 볼게요. 이게 파라미터가 저 매개 변수군요. 그래서 태그 V1으로 해가지고 기본값을 세팅해놨습니다. 그래서 얘 안 적으시면 젠킨스 한번 돌면 얘가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등록해 줄 건데 미리 해두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V1으로 해줄 거고, 트리거 그냥 보시면 얘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나중에 할 건데 GT의 트리거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호출해가지고 제가 반응 있으면 얘가 이제 소스코드 업데이트하면 알아서 얘가 또 풀론 받아서 돌려줄 거고 할 건데, 지금 제가 원래 여기에다가 어떤 것을 넣었어야 되냐면 메이븐 빌드하는 것도 넣었었는데 메이븐 빌드는 제가 일단 빼두긴 했습니다. 메이븐 빌드 빼두고 빌드는 나중에 넣을게요. 그래서 지금 해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컴파일 해가지고 이미지를 미리 업데이트를 해놨으면 얘가 알아서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빌더 해가지고 얘가 컨테이너 파일 이미지 빌드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메이븐 돌리지 않고 빌더가 풀론 받아와서 해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컨테이너 파일 쪽 웹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올바르게 소스 코드 가져오겠죠.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 저도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올려두신 기티에 오셔가지고 컨테이너, 이게 아마 DB 웹 전부 다 하니까 API 오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빌드를 시작하면 이 안에서 얘가 소스 코드가 있으면 가져와서 빌드를 시작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컨테이너 파일 API가 소스 코드를 클론 받는 게 아니고 일단은 안에서 웹은 돌려주는 거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원하시면 일단 기클론 넣어가지고 뭐 돌리게 하셔도 상관없고, 지금은 일단 도는 것만 보기 위해서 이렇게만 할 겁니다. 이건 뒤에서 더 설명하고, 체력이 이제 슬슬 고갈되고 있어가지고 집중력이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보시면 이게 GitHub에서 쓰고 있는 저 트리거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얘를 체크를 해줄게요. 체크해주면 제가 트리거 땡겨올 거고, 이건 제가 메뉴 한번 보고 다시 실행해줄게요. 내려오신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제가 해줄 건데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크립트 파일 여기다 직접 넣으시든지 아니면 제가 SCM, 저희 깃서버에서 혹은 SVN 서버에서 가져오든지. 그래서 저희는 깃서버를 해가지고 가져올 거니까 SCM을 깃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레포지토리 URL은 여러분들 쓰고 있는 깃서버에 URL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디셔널, 이제 인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다 퍼블릭을 했잖아요. 실제 내부망 같은 경우는 다 이걸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그럴 때 애드 버튼 눌러볼래요? 없지만 그냥 만들어 볼게요. 저희는 풀어놨으면 애드하고 눌러주시면 글로벌이라고 보이실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유저네임, 패스워드, 뭐 GitHub의 어플리케이션, SSH, 그 다음에 시크릿 쭉 뜨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희는 그냥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잖아요. 그래서 얘로 해주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넥스트 해주시고 그냥 다 똑같이 해버릴게요. git.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git에 만약에 아이디 패스워드 필요하시면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되고, 이 아이디는 저희 git 파일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크레디셔널 아이디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영역에다 들어간 걸 보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git-클러는 부분이 이쪽이고, 그래서 여기다 넣으시면 얘가 필요할 때 할 거고, 잠깐만 저희가 이렇게 됐고, 네. 일단 얘는 여기 쓰는 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해주십시오. 그래서 닫기 하고 나중에 하고 크레디션 이렇게 해주면 여기 서버에 접근할 때 얘가 이 패스워드를 접근할 거고요.
제가 헷갈린 게 얘하고 상관없어요. 얘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신 다음에 저희가 브랜치 투 빌드 해가지고 저희가 업로드한 제가 쓰고 있는 깃 서버에 가면 브랜치가 메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메인 값 해주시면 되고 기본 값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메인만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기본 값이 메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놔두시면 될 것 같고 내려오시고 깃 레포지토리 있는데요. 제가 쓰고 있는 깃티는 여기 보시면 제품이 따로 없어요. 원래 얘가 그 오리지널이 GOGS입니다. 그래서 GOGS 선택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동 하시면 얘가 알아서 찾아가니까요. 따로 뭐 선택하실 필요 없어요. 자동 해주시면 되고 스크립트 파일은 여기 젠킨스 파일이잖아요. 저 깃 서버에 보시면 여기에 어딨지? 아 여기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루트 위치에 있으니까 저 이렇게 해줄 거고요. 이 젠킨스 파일 위치가 다른 곳에 있으면 그 위치로 적으시면 돼요. 저희는 루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따로 세팅할 필요 없이 여기다가 이렇게 젠킨스 파일 적어줄게요. 그리고 세이브 누르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이브 눌러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신 이제 블로그 얘가 이제 보일 거고요. 여기 실행하시려고 한다면 파라미터와 함께 빌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얘 눌러오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이 V1으로 되는데 얘 그냥 바로 돌려볼게요. 문제 생겨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플레이 눌러주시면 얘 뱅글뱅글 뭐 뜰 거고요. 여기에서 드랍 메뉴 하나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저 화면이 확대해서 그러는데 콘솔 아웃풋이라고 얘 보이실 거예요. 얘 눌러주시면 얘가 동작 다운 메시지 이렇게 보여요. 얘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요. 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위에서부터 보면 얘가 이제 깃 서버에 접근을 했고 이제 오르는 거 있으면 이제 고쳐가면 돼요. 그래서 블라블라 하고 가져오고 뭐지 하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클론을 받아왔죠. 그래서 어딘지를 모르지만 바이의 젠킨스 홈 밑에 워크스페이스 블로그가 되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젠킨스 서버 가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딘가에 얘가 클론을 받을 거고 그 클론 받은 내용들이 제가 디버그 메시지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컨테이너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 쭉 확인하고 이제 밑에 보시면 얘가 돈 내용들이 쭉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테이지 해가지고 뭐 찍고 뜨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밸류가 뜨잖아요. 얘네들을 이제 하나씩 잡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얘가 문제없이 리비전 1에서 동작된 게 여기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 제 이미지 빌드를 할 때 얘가 이제 태그 이제 빌드고 태그 푸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디 패스워드 제가 변수값을 세팅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다 도코라고 적어놨지만 저희가 쓰고 있는 게 하보니까 레지스트리 할까요? 레지스트리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얘 이름 가져오고 얘 이름도 바꾸시면 돼요. 뭐 레지스트리 유저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기본값 쓰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편하게 하세요. 저는 그냥 기본값 쓸게요. 저 계속 바꾸면 또 헷갈리시니까. 그래서 기본값이 저희가 크레디션이 도코 그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가 도코 유저 패스워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저희 다시 여기 또 오신 다음에 이쪽에 세팅을 오시면 젠킨스 관리 오시고 들어오시면 이쪽에 크레디셔널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얘 눌러주신 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만드는 깃티 관련된 것도 있고 Add Creditional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하나 더 추가해 주면 돼요. 그래서 유저 위트 패스워드 해주시고 다시 넥스트 해주신 다음에 유저네임은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어드민이었죠. 어드민이었고 패스워드가 하보 12345 아이디는 도코로 해주면 될 것 같고 뭐 설명 적어주시면 하보 관리자 패스워드 이렇게 적어둘게요. 편하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패스워드 잘 들어갔을 거고 크리에이트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제 도코 해가지고 들어왔을 거고요. 도코 이름으로. 그래서 다시 저 여기 오시면 제가 소문자였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대문자로 적었네요. 소문자 도코 이게 안 바뀌구나. 안 바뀌는 다시 제거 다시 만들게요.
저 소문자 전에 대문자 적었습니다. 저도 지금 약간 맛이 가가지고 어드민 제가 지금 물리적으로 맛이 가 있습니다. 하고 1, 2, 3, 4, 5 하고 독코 하고 관리자 아이디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러면서 됐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도코로 해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 잘 등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유저하고 얘 가져올 거고, 그럼 얘가 변수 가져와서 여기에다 얘가 대입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대입될 거고, 이렇게 대입될 거고, 이렇게 대입될 겁니다. 그러면 대입된 게 이쪽으로 넘어가고, 얘구나.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 없고 얘도 이제 레지스트리 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요. 그 레지스트리도 역시 저희 똑같이 저희가 지금 얘가 레지스트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제 걸로 하면 되는 게 맞는 거고 여러분들 깃서버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깃서버에 들어와서 제가 올릴 때 이렇게 올렸잖아요. 제 레지스트 서버 바라보는 걸로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제 서버에서 라이브러리에서 땡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도코를 통해서 이미지 가져온 거예요. 여기가 레지스트리 vlab.dustbox가 안 되어 있고 도코 i오로 되어 있으면 도코 계정을 세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도코가 제가 쓰고 있는 제 퍼블릭 하버 서버로 되어 있으니까 제 하버 서버에 계정을 해준 거고 그게 아니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도코.ios 이미지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으면 도코 계정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푸시도 똑같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따로 하셔도 상관없고 얘가 같은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가져와서 쓸게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 빌드하고 푸시는 같은 서버에서 제가 접근해서 이미지 가져오고 푸시 해줄 거니까 이렇게 해줄 거고 푸시할 때 이게 얘는 실제로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필요 없겠죠. 왜냐면 저희가 여기는 오픈해 놨으니까 실제로 필요 없지만 일단 적어놨으니까 쓰고 푸시할 때는 필요하니까 저희가 쓰는 하보에 아이디 패스워드 적어줄 거고 여기 빌드로 제가 다 변경해 놨고 관리지 패스워드로 레지스트리가 저희 변수가 위에 세팅되어 있나?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 상관없고 유저를 여기도 바꿔야겠죠? 도코 유저로 바꿔주고 레지 패스가 여기 있나? 레지 패스가 아마 얘 패스워드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도코 패스워드 바꿔주고 그러면 여기는 됐고 푸시 할 때도 에코를 해가지고 빌더로 제가 바꿔주고 빌더로 바꿔주고 로그인 할 때 TLS 인시큐어로 걸어줄 거고 레지스트 서버에 접근할 때 도커 아이디 넣어주고 패스워드는 에코를 해가지고 집어넣는 걸로 해줬고요. 아마 될 겁니다. 안 되면 제가 고칠게요. 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있다가 제가 해주는 건데 여기는 보시면 쿠베 컨피그 해가지고 저희가 쿠버네티스 어디니 인증서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해주시고 얘는 안 바꿀게요. 복사를 하신 다음에 내용 수정했으면 복사를 해주시고 쿠버네티스입니다. 저희 Git로 들어가신 다음에 저희가 업로드한 블로그에 보시면 젠킨스 파일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에디트 모드로 가세요. 여기에다가 제가 좀 전에 수정했던 애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컴밋하고 로그인을 해주시고 저희가 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Git 서버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안에 젠킨스 파일이 있을 거예요.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파일 편집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에디터를 켜주시면 로그인이 풀려 있으면 로그인 하라고 메시지 뜰 거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여기에다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해주시고 문제 없으면 커밋 해주시면 돼요. 해주고 문제가 여기까지 다 되신 분들은 다시 젠킨스로 돌아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 플레이 버튼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리고 내개 변수 필요하면 그냥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저희 미로보드에 지금 제가 편집은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값은 크게 문제 없고 Gt의 블록으로 제가 가져온 걸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그대로 쓰면 될 거고, 사용자명이 다른 Gt가 다른 걸로 되어 있으면 그 사용자명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브랜치는 메인이고 저는 얘를 뺄 거예요. 얘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질까 얘는 빼버릴 거고, 일단 변수는 그대로 남겨둘 거고, 디플로이먼트 파일 해가지고 제 위에다가 디플로이 대시 블로그 대시 v1이라고 내놨습니다. 이건 나중에 저 호출해서 쓸 거고, 근데 스테이지의 체크아웃 같은 경우는 git 저희 플러그인을 써가지고요, 이 주소에 있는 거 지금 git 브랜치니까 얘 가져오고 URL 얘 가져와서 얘가 클론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클론을 받을 거고, 여기는 저희 확인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개는 크게 문제없이 될 거예요. 세팅 잘 되어 있으시면. 그다음에 빌드 이미지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사용할 도코라는 크레디션을 만들어서 아이디 패스워드 세팅할 거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컨테이너 파일스 여기 얘네들 있잖아요. 얘 세 개가 제 서버로 되어 있으면 제 걸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doco.io 라이브에서 가져오면 도코에서 쓰고 있는 계정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 저희 쓰고 있는 Gt로 오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컨테이너 파일하고 API 쭉 있잖아요. 업로드 하신 거에.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업로드 한 거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게 이렇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라이브러리 V에. 그래서 만약에 라이브러리 V에 더스박스로 돼 있으면 이거 제 서버고, 그게 아니고 여기에 만약에 뭐 도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도코 계정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수정할 때는 이걸로 했죠. 이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 되어 있을 거고, 그럼 도코 계정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DB도 똑같이 봤을 때 레지스트리 vget 블라블라블라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웹도 똑같이 열었을 때 registry.vget.dustbox 얘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하부 서버나, 아니 하부가 아니죠, 저희 이제 제 걸로 적으시면 되겠죠. 여러분 쓰고 있는 하부 서버. 왜냐면 여기는 지금 오픈돼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필요 없거든요. 헷갈리시면 그럼 없애버릴게요. 닫고, 네,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빌드는 저희 제 서버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없어되고, 만약에 도커에서 가져오시면 여기 있는 내용들 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저하고 동일한 조건을 한번 해볼게요. 그 푸시는 얘네들이 빌드가 완료가 되면 제가 서버에다가 이제 올려줘야 되니까 푸시 빌드 해가지고 여기는 로그인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도커 젠킨스에 보시면 크레디셔널에 보시면 이렇게 도커라고 만들었고, 여기에 있는 거 가지고 제가 접근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얘가 매핑되는 값 가져와서 대입을 시켜줄 거고, 비밀번호 레지스트리 도커 해가지고 들어올 거고, 네, 나머지 뒤에는 그냥 놔둘 거고요.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빌더를 해가지고 로그인을 시도했는데 왜 도커이로 됐지? 얘는 지금 도커이로 로그인했네요. 다시 한번 돌려보고, 저도 이제 너무 헷갈리네요. 떴고 이제 잘 들어갔네. 저도 엉뚱한 데서 뭔가 수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수정된 것은 코드만 로그인 됐고, 그래서 여기를 못 보고 있었네요. 제가 먼저 빨리 돌리고, 뒤에 하나 빼먹구나. 여러분 좀 쉬워 주십시오. 제가 옵션 몇 개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프리빌리지 때문에, 얘 때문에요. 얘하고 그 두 번째 실수는 제가 좀 쉽게 하려고 젠키스 코드 뜯어 고치면서 첫 번째 계속 도커 아이를 안 바꾸고 있었고, 주소를. 두 번째 같은, 네. 두 번째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저도 약간 체력이 이제 바닥 나가지고, 그걸 인지를 못하고 위로 날려버린 거예요. 됐고, 이제 예매해주면 되네요. 다 됐네요. 거의 다 됐습니다. 제가 하나 고치면서 뭔가를 이제 거의 다 잡았고요. 제가 구조를 단순하게 하면서 안 맞은 것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저희 순서를 조금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표시를 해줄게요. 복습하실 때는 안 그러셔도 될 건데, 지금은 먼저 오셔야 될 게,
이쪽에 먼저 오셔가지고 그 컨테이너 파일 젠킨스 지금 제가 이 파일 저는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 있으신 분들은 지금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게 여기만 좀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표시해둘게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만. 네, 이게 빌더가 왜 또 빠졌냐? 진짜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일단 그냥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 지금 맛이 살짝 갔어요. 있을 건데 저 지금 살짝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준 게 깃하고 빌더만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그 추가해둔 게 이 부분을 추가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놨고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는 쿠베시티 커맨드에서 제가 그 블록을 디플로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커맨드 지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 네. 그래서 다만 저희 리빌드 할 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얘를 넣으려고 한다면 저희 JP에 있는 게 TMP 있는 쪽에 있으니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TMP 쪽에 가셔가지고 수정 여기 세 가지만 봐주시고 다시 빌드 푸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명령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만 제가 수정해 주는 거예요. 밑에는 명령하잖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가 이거고 얘가 끝나면 두 번째로 해주셔야 될 게 병신되는 이미지를 해가지고 다시 젠킨스를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가 젠킨스 돌릴 때 예전에 썼던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리플레이스를 이게 이전 커맨드잖아요. 근데 새로운 커맨드는 밑에 있는 거거든요. 예, 아예 없애버릴게요. 없애버리고 그래서 교체하실 때 제가 새로 준 옵션이 프리빌리지 옵션이거든요. 잠깐 설명해드리면 젠킨스가 실행이 될 때 얘가 루트 권한 비슷하게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일단 프리빌리지라는 옵션을 주고 실행해 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부에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젠킨스 사용하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젠킨스를 컨테이너 베이스 운영하실 때는 프리빌리지 옵션 주시는 게 콜 제한 없이 쓸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다 주는 것은 아닌데 프리빌리지 주시면 거의 쓰고 계시는 계정하고 동일한 권한을 가져가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 걸렸던 게 두 번째 걸렸던 게 이거예요. 첫 번째는 저희 네, 깃하고 빌더 이거 줄여주고 그다음에 콜 커맨드 콜로 통해서 컨테이너 이미지 안에다가 큐베시티 바이너리로 넣어줄 거고 그리고 얘 빌드 끝나시고 푸시 하신 다음에 다시 리플레이스를 해주시면 되고 이거 이름 젠킨스 이 프로데 있니? 그래서 저 맞죠? 젠킨스 빌드하고 그래서 혹시나 기존 거 다 제거하고 날릴게요. 포드만 RM 해가지고 RM 몰로 해가지고 다 제거해 주시고 다시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1번, 2번이고 세 번째가 여기 어디야? 엉뚱한 수도 하고 있었네. 잠시만요. 이거 가져와서 저 진짜 맛이 갔네. 저기 이쪽으로 와서 붙여놓을게요. 저희 최종 정리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와서. 그래서 이걸 이쯤에 또 붙여놓을게요. 그래서 1번이 저희 젠킨스에 편집해 주시고 빌드 해주시고 2번이 내부 이미지로 바꿔주시고 여기도 좀 바꿔야겠다. 예, 옮겨놓고 여기는 좀 나중에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루브의 이제 파일을 이렇게 바꿔줄게요. 제가 지금 얘가 저기 오시면 세 번째가 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해줄 것은
이거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 하면 되고, 설명을 좀 드리면 변경이 된 부분이 여기입니다. 제가 이쪽을 계속 도커 좀 아이를 찍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레지스트리 이그젠플로 바꿔주셔야 되고, 저는 이거 계속 놓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삭제했던 부분이 이거였거든요. 삭제를 하면 안 되고, 여기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다시 제가 하신 분들은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는 그대로 가시면 되고, 그리고, 네네네네. 해주시면 되고, 얘도 혹시나 하니까 이거 해놔야겠다. 저 TLS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얘 넣어둘게요. 얘 한번 넣어주고. 푸시할 때도 똑같이 계정이 있어야 되고, 제가 이제 실수했던 부분이 얘 TLS 부분하고 앞에서 수정했던 이 프리빌리지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빌드할 때 이 부분에서 이 빌드할 때 시스템 콜이나 뭐 C그룹 뭐 찾을 수 없다 메시지 아마 떴을 거예요. 그 떴던 이유가 얘 프리빌리지 권한이 없어가지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얘 좋기 때문에 그 메시지 없이 잘 빌드가 될 거고, 빌드가 잘 되시면 푸시는 크게 문제없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쪽이죠. 제가 수정한 게 여기거든요. 수정한 게 여기. 그래서 여기에 수정해 주시면 되고, 위에 있는 이름하고 여기 같아야 되거든요. 이거하고 여기에 같아야 되고, 이게 여기는 얘만 바뀌었고요. 저희 이제 쿠버네티스 아니 젠킨스로 가면 저희 설정에 와서 잠깐 보여드리면 크레디셔널 오셔가지고 제가 이거 캡처해 놓을게요. 얘 컨피그 만들 때 저희 여기 보시면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등록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컨피그에서 애드 크레디셔널 해주신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파일 있어요. 시크릿 파일. 선택해 주시고 넥스트 눌러주시면 파일 선택해가지고 저 어드미지 컴프 파일 있잖아요. 그 수정 안 된 거, 오리지널 버전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는 내부에서 동작하는 거니까 저희가 TCP로 노출시킨 거로 들어갈 필요 없이요. 원래 어드미지 컴프 파일 가져와서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시고 여기 아이디 패스워드가 지금 이렇게 아이디 패스워드이고 이름이 원래 큐백 컴퓨터 돼 있거든요. 그래서 큐백 컴피그 해주시고 쿠버네티스 어드민.conf 파일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있어가지고 저 메시지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만 여기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이브 누르시면 될 겁니다.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얘하고 매핑이 돼야 돼요. 여기 보시면 푸백 컨피그 얘하고 매핑이 돼야 되는데 얘하고 같아야 되니까 얘하고 같아야 돼요. 어디 갔지? 이렇게 됩니다. 같으면 약간 될 거고, 제 거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그리고 돌리면, 저희 잠깐 로고 보여드리면, 이게 쭉 돌고 맨 끝에 보면, 제 경우에는 지금 큐베시티 커맨드가 없어가지고 시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없으면 바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다 넘어왔는데, 이미지 빌드가 안 됐어요, 아직요. 안 됐네? 예, 안 돼가지고, 빌드만 다시 하고, TMP에 블로그.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이거 입고 있었어요, 블로그를. TMP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컨테이너, 이것도 소문자로 바꿔야지.
컨테이너 젠킨스 하고, 그래서 이거 온보니 빌더만 필요하니까 SSH 저희 안 쓸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추가해준 게 해주시면 아마 될 겁니다. 저희 큐베시티의 커맨드만 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아마 저 되시는 분들은 아마 디플로이멘트까지 이제 배포가 될 거고요.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젠킨스에서 좀 간소화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그루브 내용들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가 초기에 좀 간소화시키고, 그러면서 발생한 이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쓰고 있는 젠킨스 이미지에는 쿠베시티 커맨드가 없다 보니까 얘를 여러분들이 안쪽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받을 때 안에서 이제 콜 커맨드를 해가지고 버전, 적절한 버전 가져와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제 경우에는 이제 뭐가 됐든 제가 일반 사용자에서 돌리는 게 맞다 보니까 이거 지금 NKDI 해가지고 사용자 홈 디렉토리 밑에다가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두면 이때는 실행이 되긴 되는데, 아마 이제 문제가 이게 정석 패스는 아니에요. 이게 바이 LIB에 아마 젠킨스로 들어가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 상관없이 난 쓰겠다라고 하시면 얘를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받는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고 USR 로컬 핀에 큐베시티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게 젠킨스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빌드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식으로 바꿔주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이잖아요. 주소 초대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원래 있는 위치에다가 받아줄 거고, CH 때문에 제가 소유권 바꿨는데 바꿔도 얘가 실제로 가니까 루트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실행하실 분들은 그냥 오드스에다가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퍼미션이 베이스 이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 먹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아마 이제 문제 없이 동작이 될 거고, 이미지 빌드할 때 저는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캐시를 계속 물고 가가지고 쿠베시티 커맨드가 US 로컬 빈에도 있고 사용자 홈 디렉토리도 있었던 이슈가 있어가지고요. 다 제거를 저희 하버에서도 제거하고, 시스템에서 빌드할 때는 여기 노 캐시라는 옵션을 BOD에다 주면 캐시 기반으로 빌드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빌드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처럼 만약에 이미지가 두 개가, 바이너리가 두 개가 보인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노 캐시라고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주시면 캐시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빌드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거고, 이미지를 저희 하버에다가 업로드가 되셨다 한다면 꼭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이미지는 제거를 해주시고 컨테이너 RM 해가지고 제거해 주신 다음에, 컨테이너 제거해주고 이미지도 혹시 되니까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를 해가지고 다시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하면 제가 기본 쓰고 있는 이 데이터 위치는 똑같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올라올 거고, 이제 젠킨스 파일을 이와 같이 잘 올바르게 세팅해가지고 바꾸셨다고 한다면 맨 끝에 여기서만 저희가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생기는 오류가 이 쿠베시티의 커맨드를 없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젠킨스 때 빌드해서 요졌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위치 명시를 하고 싶으시면 USR 로컬에 빈 해가지고 해주시면요, 이 친구가 여기 디플로이 파일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실행을 해줄 겁니다. 그럼 저희 디플로이 파일이 어디에 있냐면 이거죠. 디플로이 블로그 v1. 이게 저희 깃서버에 같이 업로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져와서 디플로이를 해줄 겁니다. 다만 이미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디플로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신다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헤드램프에서 블로그 v1 네임스페이스 있잖아요. 걔 제거하면 나머지 다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제거해 주시고 다시 젠킨스를 돌리시면 크게 문제없이 서비스가 올라오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아주 기초적인 걸 가지고 CI/CD 돌린 건데 지금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원래는 제가 좀 상태가 멀쩡하고 빨리 얘를 캐치했었으면 생각했는데 지금 늦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도 한다면 제가 깃서버에다가 V2를 올리면 얘가 그걸 바로 인식해가지고 웹훅 인식해가지고 자동으로 빌드하고 서비스 배포해 주는 거 거기까지 했거든요. 그건 설정이 되게 간단한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좀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파이널 리뷰하고 끝내도록 하시죠. 일단 오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뒤에서 너무 체력이 딸려가지고 제가 좀 계속 뭔가를 기억을 잘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전에 있던 저희 그루비 파일 얘 있잖아요. 얘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쉽게 하려고 수정하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헷갈리고 그리고 저희 쿠베시티에 커맨드 넣으면서 한번 헷갈리고 그 다음에 헷갈렸던 게 뭐냐면 저 도커 레지스트리 여기 제가 까먹고 지워버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얘입니다. 프리빌리지 모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리빌리지 모드가 필요한 게 이전에 돌리셨을 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젠킨스 안에서 이미지 빌드할 때 얘가 파일 스텝 몇 개 못 찾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그냥 프리빌리지 모드로 할당해주면 얘가 시스템이 쓰는 권한하고 동일하게 쓸 수 있으니까 모든 자원도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주된 컸던 이슈는 이 프리빌리지고 그 다음이 저희 이제 쿠베시티 커맨드 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크게 문제 없으시면 여러분들 빌드돼서 보일 거고 저도 다시 한 번만 세팅 다시 하고 돌리고 같이 화면 보고 결과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